약 1년 전, 요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시기에 무적의 힘을 가진 음향사 하루아키가 나타나며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어. 그는 손을 뻗어 인간을 해치는 요괴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어. 요괴들은 그 후로 두려움에 떨며 숨겨진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됐어. 음향사의 후손들은 세대마다 그 영적 힘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됐어. 1000년 후 첫 번째 음향사의 모든 힘을 물려받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는 바로 하루아키. 인간 세상에서는 무해한 선생님이지만 요괴들에게는 최강의 존재야. 오늘 그는 백귀학원에서 가르치기 위해 초대받았어. 주변 풍경을 보며 그는 흥분으로 가득 차 마치 축제에 온 듯했어. 그가 꿈꾸던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이게 하루아키가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이야. 처음엔 작년이었는데 너무 젊어서 학교에 가자마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만두고 집에 머물렀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오늘 그는 다시 도전하려 해. 지인 소개로 백귀학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로 전통적인 교복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하루아키는 이런 스타일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기대에 부풀었어.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앞에 솟아오른 높은 건물이 나타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 교장 선생님과 이상한 요괴들이 나타나서 그를 놀라게 했어. 그는 그 친구에게 자신을 뽑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어. 실제로는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해야 할 텐데 그의 가족이 전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교장은 그의 힘을 필요하다고 말해. 그 청년은 이런 칭찬에 기뻐했어. 교장 선생님은 그 후로 하루아키가 맡을 2학년 반을 소개했어. 이번에는 그는 마음속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삶은 꿈처럼 펼쳐지지 않아. 인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괜찮겠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를 완전 문제아 반, 게다가 요괴들 반에 넣었어. 이런 상황에서 겁쟁이 하루아키는 오래 버틸 수 없었어. 그는 교장에게 그 안에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알려줬어. 교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 왜냐면 본인도 요괴니까. 백귀학원은 그 이름처럼 모든 종류의 요괴를 키우는 곳이야. 이쯤 되니 하루아키는 더 이상 못 참고 떠나려 했어. 교장은 그를 이 학교의 첫인간 선생님으로 만들려는 거였어. 그 청년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 요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하루아키는 자신에게 강력한 마력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교장을 다치게 했어. 고민 끝에 그는 교장에게 굴복하고 그 요괴반에 들어갔어. 그 반에서 천천히 적응하라고. 학생들은 그를 보고 호기심에 가득 찼어. 하지만 그 청년은 책상 밑에 40분 넘게 숨어 있었어. 마지막으로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산호가 다가가서 대화를 걸었어. 산호는 그를 나오라고 재촉했어. 그 책상이 너무 좁아서 끼어버렸고 벌써부터 코미디가 시작됐어. 정말 어이없네. 그 학생이 그를 끌어냈어. 의외로 그의 옷이 망가져버려서 남은 건 핑크색 팬티뿐이었어. 여학생들은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변태로 봤어. 결국 하루아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 작은 학생 하나가 다가와 그에게 알려줬어. 산호는 질병의 신으로 불리며 남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어. 보통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이 근질거렸어. 교장은 동료를 불러 밖에서 이야기했어. 선생님이 학생을 두려워하다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장은 하루아키가 가장 좋아하는 교복 백과사를 준비했어. 갑자기 그걸 받자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요괴 학생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교장은 동료에게 일을 잘하면 좋아하는 교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 좋아, 그럼 내가 가서 가르쳐줄게. 먼저 그 청년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어. 그가 인간이라고 하니 그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 특히 금발아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인간 형태가 나타나서 하루아키는 조금 덜 무서워졌어. 반에서 마우카라는 소년만이 여전히 친절하게 선생님을 응원했어. 바로 그때 결혼식에서 돌아온 히타가 학교에 왔어.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사서 모두를 기쁘게 했어. 하지만 그 선생님이 인간님을 알자 바로 싸움을 걸었어. 그리치는 누나를 매우 아끼는데 누나가 인간과 결혼해서 화가 났어. 하루아키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흙으로 뒤덮였어. 이건 히타 가문의 능력으로. 그들은 늪지 요괴로 불려. 그가 땅에서 기어나오는 걸 보니 그들은 그를 요괴보다 더 생생하게 느꼈어. 그 친구는 선생님에게 인간 세계로 돌아가서 가르치라고 했어. 그 청년은 가고 싶지만 인간 학교는 자신에게 맞지 않아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울었어. 태어나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 그 이야기를 하며 울면서 그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싶어 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있더라. 정말 안타까웠어. 계속 출석을 부르자 야시키라는 아이는 안 보였어. 마오카는 그 친구가 1년째 휴학 중이지만 내일 단체 사진 때문에 올 거라고 했어. 하루아키는 그 아이를 부르러 갈 생각이었어. 히타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요괴들은 학교와 별도의 기숙사에서 살아. 마오카는 선생님에게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 산호도 따라가서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지켜봤어. 하루아키는 조금 걱정했지만 그는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했어. 떨어지면 낙제를 할까봐. 그의 머릿속에서 야시키는 행운의 요괴라고 기록됐어. 그 아이를 데려오면 자신의 삶이 꽃피듯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산호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조언했어.
히타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어. 배교보에 따르면 리치는 개처럼 생긴 작은 요괴로 변신할 수 있어. 마오카는 개에 비유되자 슬퍼졌어. 그 책은 2000년에 출판됐으니 몇 부분이 틀렸어. 몇 부분은 맞지만 선생님은 궁금해졌어. 선생님은 왜 질병의 신처럼 요괴가 그 책에 안 쓰여 있는지 물었고 산호는 침묵에 빠졌어. 세 사람은 야시키의 방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답이 없었어. 히타는 푸른 똥처럼 변신해서 리무르라고 불리며 자물쇠로 들어가 문을 열었어. 하루아키는 그 광경을 보고 진화의 정점이라고 칭찬했어. 산호는 그걸 별로 안 좋게 봤어. 마오카는 반쯤 들어가다 결계를 맞고 타버렸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 안에서 그녀가 경고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어떤 기적처럼 선생님의 영역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와 그들을 떨리게 했어. 들어가 보니 그 방은 온통 그녀의 쓰레기로 가득했어.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세계를 구하느라 바쁘다고 했어. 실은 야시키는 게임 중독으로 자신을 게임 속 인물처럼 생각했어. 말한 후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깨달았어. 마오카는 그 게임이 히타가 추천한 건지 물었어. 1년 전 히타가 몇 개의 게임을 주었는데 그녀는 하룻밤에 다 클리어했어. 그 후로 게임에 미쳐버려 생활 리듬이 뒤집어졌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 학교를 쉬었어. 그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충격받았어. 정말 그럴 줄 몰랐어. 갑자기 하루아키는 고개를 숙이고 내일 학교에 오라고 애원했어. 학교에서 세계를 구할 수 없지만 대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야시키는 선생님에게 눈을 뜨라고 했어. 그러자 브레지어가 나타났어.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냄새를 맡으러 온 줄 알았어. 결국 그는 기절했어. 다행히 영역이 많아서 죽지 않았어. 마오카는 그녀에게 선생님이 울보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했어. 그는 깨우치며 어른이 되면 방에 틀어박일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라고 말했어. 그녀의 검은 머리는 정말 아름다워. 교복을 입으면 귀엽겠다고 칭찬했어. 이건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 다음날 산호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들었어. 다른 두 선생님도 그 새 동료에 대해 물었고 교장은 그를 특별한 출신 때문에 뽑았다고 했어. 요괴를 퇴치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하루아키는 가문의 모든 힘을 이어받았어. 그는 땅의 수호자로 살아가며 사원을 운영해 가문의 유산을 지켜. 그 사원의 차남이 바로 그로 조상과 가장 비슷한 힘을 가졌어. 교장은 그가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초대한 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지켜볼 거야.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산호는 어제 선생님이 문을 부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어. 이쪽에서 마오카는 선생님과 놀러 갔어. 그는 교장이 하루아키를 유혹한 교복사진 컬렉션을 발견했어. 갑자기 산호는 왜 여학생들이 그를 변태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했어. 히타는 순진한 얼굴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미 말했어. 타인의 비밀을 밝힌 후 야시키는 칭찬받고 학교에 왔어. 모두를 기쁘게 했어. 하지만 하루아키는 안 그랬어. 그녀가 치마 아래에 바지를 입은 걸 발견했어. 교복광으로서 그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 그는 그녀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어. 산호는 그를 폭로하며 교복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 여학생들은 조심해. 그 후로 모두가 선생님을 적대적인 눈빛으로 봤어. 히타는 어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 그 선생님이 고집센 아이를 데려온 걸 보고 그는 인정했어. 그 말을 듣고 하루아키는 기뻐하며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6반 모두 모인 건 성공이었어. 산호는 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칭찬했어. 하루아키는 학생을 밀치며 왜 야시키를 데려왔는데 자신의 운이 여전한지 물었어. 그 말에 그녀는 토파동자처럼 옷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빨간 옷을 입으면 불길한 징조고 뒤에 질병의 신이 있으니 이건 하루아키에게 완벽한 불운 콤보였어. 바로 그 후 산호는 그를 땅에 처박아 버렸어. 하루아키는 동료 2명에게 술 마시러 초대받아 서로 친해졌어.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할 테니까. 아침에 소개할 예정이었지만 일이 바빠서 이제야 시간이 났어. 뿌리 있는 선생님은 미키라고 해. 옆반을 가르쳐. 그는 귀신동자 요괴야. 루카이와 함께 사는 건 힘들 수 있지만 하루아키는 두려워 말라고. 옆에는 하타나카라는 선생님이 있어.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맡아. 그는 훨씬 더 조용한 타입이야. 미키가 술을 따라도 하타나카는 매번 빼앗아버려서 하루아키가 왜 그러는지 물었어. 하타나카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막았어. 또한 내일 학생들을 건강검진하게 하라고 상기시켰어. 하루아키는 초보자라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 일들을 해야 하니 내일은 더 일찍 와야 해. 매년 몇 명의 선생님이 미키는 매년 몇 명의 선생님이 학생검진 후 입원한다고 경고했어. 하루아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선생님이 됐으니 그냥 견뎌야 해. 다음 날 하루아키는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입히고 건강검진을 했어.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 꽤 귀찮았어. 여학생들은 살찌는 걸 두려워하고 남학생들은 키나 다른 걸 걱정했어. 하루아키는 요괴지만 그들이 청춘 시절임을 깨닫고 웃겼어. 마오카는 의사가 자신을 개가 아니라고 하면 걱정했어.
선생님은 그를 안심시켰어. 마오카는 100%의 종류야. 밖으로 나오자 하타나카 선생님은 시력 검사를 먼저 하라고 했어. 하루아키에게 청각실로 가서 준비하라고 하며 의사의 번호를 주고 전화하라고 했어. 그 친구는 더 설명하지 않고 동료를 재촉하며 많은 일이 남았다고 했어. 나중에 하루아키가 시력 검사실에 도착해서 어제 동료들이 왜 이 일이 너무 피곤하다고 했는지 깨달았어. 어느 학생이 학교에서 도쿄타워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보려고 애쓰는 거지. 그게 무슨 일이야? 종이에 적힌 번호는 저쪽 끝에 있는 의사와 연락하기 위한 거였어. 그 애가 VH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거야. 선생님이 그림을 가리키면 그 애가 완벽하게 말해내는 거지. 진짜 대단해. 검사 끝나고 뉴의 시력이 1.3 정도라고 결과가 나왔어. 정말 놀라워. 하루아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시력 검사가 끝난 후 다음 작업이 하루아키에게 맡겨졌어. 하타나카가 하루아키에게 반려묘와 너구리를 반 친구들과 함께 미키 선생님의 의무실로 데려가라고 했어. 게다가 꾸중까지 들었지. 빠르게 선생님이 마오카와 아키엠을 안아서 의무실로 데려갔어. 이 녀석들. 다리가 있는데 왜 나보고 안아야 해? 미키가 두 아이를 우리에 넣으라고 했어.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추기 위해.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마법 봉인에 걸려 원래 모습으로 변했어. 주임 선생님도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건 우리 집안의 마법이야.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안에 있어. 섬의 의사들도 도착해서 무지개 빛나는 약으로 예방주사를 시작했어. 그 의사의 얼굴이 너무 교활해 보이니 두 학생도 겁먹고 탈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 마오카가 울면서 선생님을 부르지 주사를 싫어하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물반의 선생님들도 우리에 넣어 예방주사를 맞췄어. 내짐이 선생님이 쥐로 변해 겁먹는 걸 보니 하루아키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타나카가 나이 먹은 선생님이 주사를 무서워하고 숨어도 미키가 끌고 가네. 자신도 다른 아이들처럼 안전을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해. 갇히자마자 그 공포를 제대로 느꼈어. 이 청년은 초승달 여우로. 이름은 리옴디우야. 어쨌든 동물반인이 주사를 맞는 건 당연해. 그 친구가 3명엔 빚을 아직 안 갚았다고 말하니 미키가 화가 났어. 그래서 타카하시 의사가 2번이나 주사를 놓고 심지어 불임 위협까지 했어. 아이들이 모두 겁에 질렸지. 작은 녀석은 하루아키가 안아서 주사를 맞췄어. 너무 무서워서 안쓰러웠으니까. 그 애가 선생님에게 다른 말로 주의를 돌려달라고 했어. 직업김을 꽂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녀석이 재밌네. 제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 결과적으로 마오카가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의사가 찌르는 순간 김이 하루아키의 머리에 꽂았어. 그로 인해 무서워서 개로 변할까봐 걱정했어. 타카하시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 걱정 마. 최근에 사람한테도 주사를 놓았으니까 로그아웃 안 해. 더 안심하고 싶으면 새로 만든 약을 써봐. 선생님이 소 크기 주사를 보자마자 겁먹었어. 이런 식이면 주사 안 맞아도 죽고 맞으면 확실히 죽을 거야. 한참 참고 나서 예방주사가 끝났어. 미키가 키, 측정 작업이 아직 남았다고 했어. 힘내. 이 일은 간단하지만 그 학생이 7개에 탄 만큼 키가 크니 매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인인 인간은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는 요괴니까 몸이 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루아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하타나카는 주사를 맞고 완전히 무기력해졌어. 아무것도 못해. 하루아키가 공정하게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어. 왜 나만 시키는 거야?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인간이 요괴와 경쟁하다니. 진짜 졌으니까 선생님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을 타야 했어. 키가 작긴 하지만 몸은 엄청 커. 오타가 선생님이 고생하는 걸 보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키는 아래에서 책임을 미루며 위에서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했어. 맨이 귀까지 오르자 교장 선생님이 선물한 귀여운 제복 세트를 떨어뜨렸어. 그건 무한의 보물이었어. 손을 뻗다 보니 그대로 떨어졌지. 다행히 산호가 재빨리 선생님을 받았어. 화가 나서 키를 재는 걸 싫어하던 산호가 머리 위에서 자고 있다가 구한 거야. 선생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바로 구했어. 이렇게 키 측정이 끝났고 결과는 130m야.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 드디어 우시 그 대불보다 커졌으니까. 아래 동료들은 바빠서 매니 혼자 내려오게 했어. 당연히 못 내려가서 산호에게 엎혀 내려왔어. 그냥 굴러가면 내일 수업 못 가. 산호는 이 선생님이 싫어서 화가 났어. 마오카가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줄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오타에게 부탁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하루아키는 코 위에서 헤매다 재채기로 날아갔어. 저녁이 돼도 그 친구를 못 봤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 마오카도 놀러 가려고 찾아다녔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다행히 하루아키는 죽지 않고 교장실로 날아갔어. 산호도 따라갔으니 그를 꾸중하고 하루아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질병의 신이 불운을 가져오지만 맨 근처에 있으면 산호도 불운이 따라오네. 그들이 다투다 보니 교장 선생님이 가장 피해를 봤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친절하니 무사했어. 하루아키가 깨진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그 유리는 교사 월급으로 안 돼. 그래서 교장이 몇 가지 일을 대신하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맨과 학생들은 수영장 청소를 하러 갔어. 오타가 사과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다행히 아이들이 도와주니 혼자서 할 수 없었어. 다른 아이들은 즐겁지만 수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했어. 작년에는 해변에서 배웠지만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 요괴들이 난리라서 못 가. 도착하니 수영장이 독처럼 변했어. 주변은 오랫동안 청소 안 해서 완전히 황폐해졌어. 히타는 이 상태로 청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빠를지도. 수영장 물이 정상적이지 않고 진한 도끼처럼 변했어. 정말 위험해. 하루아키는 그냥 이걸 다 빼보자고 했어. 산호가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섬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 오, 히타가 서둘러 자물쇠를 열다 미끄러져 떨어졌어. 땅 위에 있는 아이들은 충격받았어.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 그게 독이잖아. 똑똑한 아이들은 진정했어. 그 애는 지능 요괴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잠시 후 그 애가 올라오면서 너무 아프다고 했어. 그 독이 히타를 다른 버전으로 바꿨어. 보기엔 웃기네. 류를 구한 후 그냥 저 아래로 밀어넣었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루아키도 동의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을 빼라고 했어. 그 전에 작은 녀석이 물속의 작은 요괴들에게 끌려갔어. 이 물고기들은 장난꾸러기야. 작은 친구를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안 두고 그냥 서로 끌어당겼어. 마우카가 너무 무서워서 최종 스킬 우정을 발동시켜 산호에게 도움을 청했어. 저 녀석들은 무용지물이야. 한 번의 발로 물고기를 멀리 날려서 가엾은 친구를 구했어. 이 커플을 보니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이후 그 생물이 돌아와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바보 같은 놈들 만약 잡아먹으면 알게 될 거야. 아래에 더 강한 요괴가 있어. 그분을 부르겠어. 이때 호수 아래에 커다란 그림자가 떠올랐어. 처음엔 잉어로 변한 용인 줄 알았지만 보기엔 웃기네. 그건 인간 얼굴고기야. 사람처럼 생겼어. 여기서 도전은 이걸 이겨야 청소를 허락할 거야. 저희를 싸구려 요괴라고 무시하는 말에 모두가 화가 났어. 아키엠은 고양이니까 이 멍청한 고기를 싫어해서 싸우고 싶어졌어.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그 괴물에게 삼켜졌어. 이미 약한데 왜 바람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어. 남은 아이들은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인간 얼굴고기가 공격하자 산호가 절대적인 힘으로 막았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무례한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 130m 크기로 이 친구가 고기를 잡는 건 쉬워. 우두머리가 패배하고 받아들였어. 원하는 대로 요리해. 하지만 그 선생님은 다른 요괴를 먹기 싫어서 거절했어. 마오카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이 멍청한 고기를 생물클럽으로 초대했어. 깨끗한 환경에서 새끼 식사, 굶지 않을 거야. 그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고기도 동의했어. 잠시 후 청소가 시작됐어. 갑자기 그 선생님이 독 있는 호수 안에 서 있단 걸 깨달았어. 결과적으로 넘어져 파도처럼 물을 휩쓸었어. 교장이 와서 보니 모든 게 파괴됐어. 하루아키가 작은 수영장을 꺼내서 이걸로 임시로 쓸 수 있나 물었어. 그 친구가 화가 나서 급여를 깎겠다고 했어. 그 후 매는 미키 선생님의 수업에 초대받아서 기뻐했어. 자신이 부족하니까 동료에게서 배우고 싶었어. 그 친구는 요괴학을 가르칠 거야. 주카이의 역사나 성장 과정처럼. 간단히 말해 사회과학이야. 이 선생님이 요괴에 대해 더 알면 좋은 교사가 될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눈이 빛났어.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아직 파악 못했어. 선생님이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은 부러워했어. 두 선생님은 맨과 가장 자주 접촉했어. 다른 동료들은 하루아키가 요괴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무서워했어. 미키는 그들이 바보 같다고 했어. 그 힘이 커서 나부터 복종해야 하니까. 잠시 후 츠기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그들의 주임 선생님이 관람한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니 아이들은 인생이 싫어졌어. 이 조합이 제일 불편하니까. 미키는 학생들 눈에 엄격하고 영리한 선생님이야. 하지만 맨은 완전히 반대야. 지난 1학년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모두 긴장했어. 먼저 지난주 숙제를 확인했어. 듣자마자 꼴찌 아이들은 겁먹었어. 숙제를 기억 못하니까. 엔두가 친구를 배신하고 우지나가 숙제를 안 했다고 말했어. 미키가 웃으며 그 애를 수업 후에 만나라고 했어. 히타도 꼴찌 중 하나라서 숙제를 깜빡했어. 이 청년은 앞선 녀석이 바보 같아서 교훈을 얻었어. 일어나서 숙제는 했지만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 미키가 동의하고 왕복 15분 걸린다고 계산했어. 히타가 충격받았지. 숙제가 없으면 더 벌을 받아. 이렇게 하면 숙제가 없으면 선생님을 속이는 죄까지 더해질 거야. 다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아주 순종적으로 굴었어. 이 광경을 보고 하루아키는 감탄했어. 동료는 존중받지만 자신은 숙제를 해달라고 빌어야 해. 오늘은 요괴의 종류와 현대화에 따른 변화를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맨바는 사람, 동물, 물건 세 종류야. 듣고 나니 하루아키가 갑자기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 이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야. 산호를 보니 병의 신은 어떤 종류일지 궁금했어. 만약 그 애가 마오카처럼 개로 변하면 얼마나 귀여울까. 이 생각이 바로 전달됐어. 그래서 펜을 얼굴에 던지며 변태 같은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 요괴의 능력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의지로 발동되는 것도 있지만 특정 행동이 필요한 것도 있어. 가장 힘든 건 사시코야. 감정에 따라야 발동되니까. 맨이 이유를 묻자 그들은 정신요괴라서 그렇다고 했어. 때때로 자신도 통제 못해.
의식적으로 요술을 쓰는 건 위험해. 재난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에 산호가 불편해졌어. 자신도 그런 대상이니까. 축이는 마우카처럼 행동형이야. 요술을 쓰려면 술을 마셔야 발동돼. 이해를 돕기 위해 미키가 실습을 했어. 학생들이 깜짝 놀랐지. 아이들은 모두 막았어. 오직 하루아키만 모르고 궁금해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노려졌지. 관람했으면 조용히 봐. 말할 수 없어. 그 친구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어. 술을 마시자마자 엄청난 요력의 파도가 일었어. 가볍게 건드리자 칠판이 부서졌어.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술을 마시는 걸 못 막아. 첫 학년의 재앙이라 불리는 건 바로 이 사건이야, 하루아키. 미키는 힘만 강해진 게 아니야. 술 때문에 성격도 더 까칠해져서 학생들을 함부로 야단치고 있어. 긴장된 그 순간 히타의 방에서 숙제물을 찾아냈어. 그 녀석은 아직 안 했으니 곧 혼날까봐 울고불고 난리야. 다시 교실로 돌아오니 산호가 담임 선생님에게 그 술 취한 선생이 통제력을 잃는다고 말해. 영술은 쓸 수 없지만 육체적인 힘만으로도 주의해야 해. 작년엔 그 선생이 술 취해서 학교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모두가 통제 불가능한 주기를 보면 공포에 떨지. 모든 잘못이 하루아키에게 돌아가. 그 사건에 큰 역할을 했으니까. 네루가 다른 선생을 부르러 가려 하자 수업 중이라서 막아. 왜 가려고 해? 결과적으로 그 악랄한 선생에게 오렌지를 으깨서 눈에 주스를 쏘여서 고통스러워졌어. 이 장면을 본 무지나도 배신자 같은 녀석을 비웃어. 미키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해. 게다가 봉급 명세서까지 보여줄 거래. 정말 잔인해. 산호는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담임 선생의 욕의 퇴치임을 다시 언급해. 네루가 음향사의 능력을 써서 그 선생을 제압하라고. 듣고 나서도 어떻게 영역을 써야 할지 모르는데. 게다가 본인도 자신의 엄청난 힘을 모르고 있었어.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으로서 하루아키가 용감하게 달려들어.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타나카가 우연히 지나가. 결과적으로 날아가서 거의 죽을 뻔했어. 하타나카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익숙한 장면을 보고 미키에게 술 마셨냐고 꾸짖어. 자신도 그걸 막기 어려워. 하루아키가 직접적으로 표적이 돼 주기와 대치하게 돼. 네루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걸 걸어야 해. 산호는 담임 선생이 노력하면 야시키가 치마만 입고 바지 없이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듣고 나서 하루아키 안에 강력한 영역이 폭발해. 야시키는 그 녀석이 이런 위기 때 헛소리하는 게 화가 나. 그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무능한 선생이 대대로 전해진 무시무시한 영역으로 주변 요괴를 모두 쓰러뜨려. 하이타가 숙제를 다 마치고 오니 이 광경을 봤어. 사건 후 산호는 네루가 학교의 모든 요력을 날려버린 걸 믿을 수 없어. 하루아키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 무능하지 않음을 깨달아.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면 미움받을까봐 살아갈 수 없어. 자신은 모두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원해. 이 솔직한 말에 산호도 생각에 잠겨. 기운을 차린 참에 작은 요괴들이 똥을 던지며 비료를 제대로 안 줬다고 화내. 담임 선생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 꽤 재미있어. 몇 일 후 히타가 네우를 따라가서 숙제를 보여달라고 부탁해. 한쪽 눈청년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해가 돼. 게다가 작년부터 그 부탁이 100번 넘었으니 안 주고 히타를 욕해. 너무 바보야. 자라서 그 담임처럼 실패자가 될 거야. 하루아키가 근처에서 듣고 위협해. 우연히 하루아키가 근처에서 듣고 그들을 위협해. 뭐 하는지 물어보니 네루가 하타나카 선생님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 그는 이런 단순한 일로 학생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눈에 좋은 선생이 되고 싶어해. 하루아키를 알아. 규정을 모르는 네루가 산호의 머리카락 규정 위반을 선생님에게 일러. 듣고 나서 염색한 줄 알고 꾸짖었어. 결과적으로 그 녀석에게 목을 잡혀서 멀리 던져졌어. 그는 다시 염색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네루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멋지니 이번엔 넘어가. 하타나카가 듣고 동료를 꾸짖을 뻔했어. 학생의 나쁜 행동을 또 감싸. 그때 야시키가 치마를 입었지만 바지를 입어서 하루아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차고를 잡아내려고 하자 괴물 취급받아. 네루는 화가 나서 꼭 바지를 입혀주겠다고 해. 결과적으로 경찰에게 끌려가. 이 장면을 본 게임 중독 두 놈은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기뻐해. 하지만 하타나카가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하타나카가 그런 일 안 된다고 해서 모두 압수해. 그는 유일하게 장난 안 치고 진지해. 미키를 욕해 숙제를 게으르게 채점해서 사람들은 이미 지난주에 끝냈는데 이제야 마친 거야. 이 압수 사건으로 네루반 학생들이 화가 나. 야시키는 울며 애원해서 넘어가게 할 생각이야. 교무실에 가니 하타나카가 다음 주 시험까지 게임기를 압수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이게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할 거야. 미키는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몇 놈이 참지 못하고 되찾으러 온다고 해. 그래서 금고에 숨겨 보호해. 선생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끝까지 해야 해. 교실에서 마오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유가 감탄해. 바로 그때 게임 중독 두 녀석이 돌아와서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 전쟁을 부르짖어. 아침에 당한 오가타 형제도 동의해. 산호는 그들을 보고 마오카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런 바보들처럼 하지 말라고 당부해. 그날 밤 4명의 친구가 몰래 들어가 물건을 찾았어. 의외로 하루아키도 동참했어.
처음엔 도둑인 줄 알고 위협했어. 결과적으로 맞아버렸고 그 녀석들은 선생을 속여 교실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해. 그 후 금고를 열어 그들이 기뻐하며 선생을 쓰러뜨리면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달려들려 할 때 갑자기 봉인 감옥이 떨어져. 히타는 하루아키가 이렇게 영리할 줄 몰랐어. 충격받아. 미키와 하타나카의 뇌물인 세 벌의 교복을 보니 모든 게 이해됐어. 이 함정을 위해 그 둘이 네루를 매수해서 그들을 속였어. 큰일이 될 줄 알았는데 오가타 형제가 요술로 탈출해. 요력봉인 부적이 그들처럼 뇌신과 풍신에게는 효과가 없어. 그들은 고급 요괴로 신이었지만 전생에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 쫓겨난 거야. 배교보에서 이 정보를 읽고 네루는 세상에 신 출신 요괴가 있다는데 충격받아 추격이 시작돼. 교복 선물 때문에 하루아키는 일처리에 아주 효과적이었어. 작은 요괴들이 벽을 만들어 도와줬어. 그래도 4명을 막지 못해 하타나카가 술 취한 친구를 불러 그들을 잡게 해. 주기가 힘을 얻고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 이걸 본 히타도 무서워서 요신이 어두운 힘을 써야 해. 그 어두운 힘이 무능한 선생에게 다 번개 기둥으로 변해. 자신이 타는 걸 보고 비상벨을 누르자 하타나카가 걱정해. 미키가 소화기를 가지러 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취해 있었어. 잠시 후 모든 게 밝혀졌어. 선생들은 그들이 도둑인 줄 알고 긴장했어. 의외로 그냥 장난감을 되찾으러 온 거라 다음엔 평소처럼 오라고 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야. 이때 소방대가 와서 모두 도망쳐야 해. 우연히 세 친구가 지나가다 그들이 숨어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았어. 그래서 소방대에게 그 밤에 장난꾼들을 잡으라고 알려. 얼마 후 하루아키가 요괴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인간으로 인터뷰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해. 네루는 잘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미움받을 테니. 게다가 그 다큐멘터리는 아주 유명해. 모두가 알아.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그 초대를 거절하라고 조언해. 너무 충격받아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며 왜 이제야 하루아키의 무능함을 알았는지 물어. 방송에서 가족에게 창피를 줄까봐. 이건 선생님을 위한 건데 최종 결정은 네루야. 소는 선생님이 TV에 나가는 게 정말 괜찮은지 물어. 아무 장점도 없고 성격은 소심하고 무능해. 게다가 교복광이야. 시청자들이 알면해고 청원 올려올 테니 장난 아니야. 듣고 나서 선생님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인정해. 히타는 너무 안 됐어서 다른 화려한 아이들과 함께 하루아키를 돋보이게 해주겠다고 나서. 듣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 도와주겠다는 말이 웬일이야. 옆 교실 동료도 벽 너머로 네루에게 다음엔 망치지 말라고 당부해. 내 수업에 방해돼. 몇 일 후 방송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인터뷰해. 감독 요괴 아아가 하루아키와 동행하고 그에 따라 조수와 몇 명의 스태프가 있어. 네루는 그 녀석이 너무 크고 무서워. 먼저 강의 장면을 찍고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야. 교실에서 자기 자랑하는 아이들이 모든 걸 준비해. 입으로선 선생님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TV에 나가고 싶어해. 마오카가 야나기다가 오늘 매끄러운 걸 보고 만져보라고 하니 몸이 온통 비단이야. 특히 히타는 보통 때 버릇없는. 야시키는 그들이 너무 신나서 말할 게 없어. 특히 히타는 보통 때 버릇없지만 TV에 나오면 착하고 똑똑한 척해. 아키엠은 고귀한 고양이처럼 털을 다시해. 정말 대단해. 바로 그때 선생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니 쇼가 시작돼. 첫 인상은 칠판에 큰 구멍.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어. 교과서를 열어 가르치려 했는데 하루아키는 집에 두고 왔어. 대신 귀여운 교복 사진 앨범이 있어. 당황해서 영역을 발동시켜 벽에 또 구멍을 뚫어. 운 좋게 하타나카 선생에게 교과서를 빌려. 그 덕에 수업 촬영이 잘 마무리됐어. 두 친구도 선생님에게 괜찮은지 물어봐. 이 모양 보니 위험해. 아하는 나라와 다음 수업이 뭐냐고 물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오늘은 작은 요괴들이 하타나카 선생님에게 사람을 겁주는 실습을 해. 그 선생은 진지하지만 아래팀을 보니 전혀 안심이 안 돼. 하루아키는 학생들과 짝지으려 했지만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쫓겨. 실습 장소는 혼슈의 쇼핑거리야. 백개 학교에서 가려면 10시간 걸리니 교장 선생이 신비한 문을 써 자신의 요술로 두 곳을 연결해 쉽게 접근하게 해. 지금 이 지역은 거의 문 닫았으니 사람도 적어. 그래서 요괴를 겁주기 딱 좋아. 네루는 진짜 인간이지만 피해자로는 적합하지 않아. 하타나카 선생이 이유를 묻자 마오카가 친구가 없어서라고 해. 누군가는 그 녀석이 변태라 겁주다 반격당할지도 모른다고. 대부분은 네루가 불쌍하고 불행을 가져오니 요괴들이 피해야 해. 이 험담에 하루아키는 화가 나지만 그 말이 맞아서 어쩔 수 없어. 실제로 학교는 이 소문이 퍼지게 하려 하니 낯선 사람을 일부러 선택해.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겁주지 말라고 엄격히 금해. 첫 실습 커플은 우타가와와 네루야. 그들은 적합한 대상이 오기를 기다려. 바로 그때 두 버릇없는 녀석들이 지나가며 여자친구를 차고 다른 데로 간다고 떠들어. 그런 쓰레기들을 보니 네루와 친구가 그들을 가르칠 결심을 해. 먼저 우타가와가 예쁜 여자 모습으로 유혹해. 만지자마자 해골로 변해 두 녀석을 겁주고 도망가게 해. 한쪽 눈청년은 앞을 막아 또 한 번 겁줘. 다음에 여자를 나쁘게 대하면 죽는다고 경고해. 만족해서 높은 점수를 줘. 이 장면을 본 하타나카 선생은 만족해서 높은 점수를 줘. 히타와 짝지어서 자신을 보여
그걸 본 무진아는 화가 나서 히타와 짝지어서 자신을 보여. 이 청년은 전에 한쪽 눈 녀석에게 진 게 아쉬워. 앞지를 작정야. 들어가서 히타는 그게 친구의 엄마인 줄 알고 머리가 비슷해서 그들은 나가 겁주려 했지만 도둑이 노파를 만나 총을 들고 쫓아. 그 사람은 무당으로 두 학생이 여기서 유령 있다고 해서 왔어. 의외로 그들을 만나서 그냥 없애. 무진아와 히타는 10km을 넘게 달려서 그 강력한 노파를 피했어. 다음은 마우카와 아키엠 커플이야. 이 둘이 너무 귀엽니? 변신하자마자 여자들 눈에 띄어. 이 장면을 본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 하타나카는 그들에게 더 숙제를 줄 생각이야. 사노는 다음 참가자지만 왜 하필 하루아키와 짝지어졌는지. 그는 사람을 겁주는 게 기뻐. 감독도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하면 주목을 끌 거라며 좋아해. 하타나카 선생은 불안해서 사노에게 조언해. 그게 불편해. 이 청년은 요술 통제를 잘 못하니 수업에서 거의 안 써. 미키 선생님이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 사노와 야시키는 의지로 마법을 다루는 천재들인데 제어 못하면 사람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 긴장감이 심장을 쿵쾅하게 해. 그걸 알면서도 선생님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필요할 때 내 힘으로 요괴를 물리쳐 도와줄게 라고 따뜻하게 말했어. 하루아키는 교복 입은 인형을 들고 꺼내며 그걸 보는 순간 영역이 활짝 피어나는 듯한 동력을 느꼈어. 그 녀석이 듣고 나서 발로 차며 아직 미숙한데 왜 자꾸 나대는지 하며 장난스럽게 투덜댔어. 그 다음 먹잇감처럼 혀를 빼는 개와 주인이 나타났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거지. 산호는 천천히 가장 부드럽게 요술을 발동했지만 뜻밖에도 그 개가 화가 나서 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선생님은 그 녀석의 사나운 얼굴을 보곤 바로 도망쳤어. 그 공포가 가슴을 죄어오네. 결과는 그 녀석에게 쫓겨서 멀리서 지켜보는 게 너무 웃겼어. 그 코미디 같은 현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티에 공유하자. 하루아키가 개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진짜 재밌어. 누가 알았겠어. 불운이 몰려와서 그 녀석이 차에 치여 날아가고 게다가 개에게 물린 거라니. 불운하게도 그 자리에 전화 중인 여자가 있었고 그 변태 같은 표정으로 사람을 겁주니 무서워서 피를 토할 뻔했어. 동료가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으니 매는 이렇게 된 마당에 그걸 물어봐? 라고 씁쓸하게 대답했어. 그럴 바엔 안경 좀 고쳐야겠네. 산호는 그 후 다가와서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타나카는 인정 안 하고 다음엔 말을 겁주지 말고 다치지 않게 하라며 당부했어. 오케이. 내가 조정해볼게. 그 말 끝나자마자 두 선생님의 옷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그 충격적인 순간 바로 그때 여자가 지나가다 변태인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쳤어. 영혼이 다 흔들리는 기분. 외부 수업도 이렇게 끝났어. 그 여운이 길게 남아. 방송국 사람들이 감사하다며 S야 계속 노력해서 클럽 활동 인터뷰 잘해라고 격려했어. 그 녀석도 그들한테 쓸데없는 장면은 다 자르라고 부탁했어. 학생들은 여전히 선생님 산호를 도와주려 애쓰고 있어.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지 걱정돼. 그 긴장된 마음. 지금 하루아키는 생물클럽의 조언자야. 평소에 그 선생님은 장난꾸러기 작은 요괴들에게 물을 주고 인면허에게 밥을 주는 거지. 아하. 게다가 만드라고라를 돌보는 선생님은 이름까지 지어줬어. 그래서 하루아키에게 자신있게 물어보니 몇 마리를 꺼내서 이름을 소개했어. 듣고 나니 그들은 완전히 멍해졌어. 세 마리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매는 그 차이를 알아봤어. 그 예민한 눈. 바로 그때 무리들이 나타났어. 히타와 동료들의 계획은 선생님의 좋은 면을 요괴들에게 보여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마오카와 사노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을 들었어. 갑자기 그 멍청한 녀석의 말에 따라가다니. 그 멍청한 녀석 매는 그걸 보고 따라 연기하며 먹잇감 같은 양으로 변신했어. 각본에 따르면 그 녀석은 이들을 설득해 개과를 하게 해야 해. 듣고 나서 S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 사노는 그 스타일에 손들고 욕했어. 그걸 모르고 그 애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 선생님의 말로 불량 학생들이 개과천선한 거야. 그 감동적인 순간. 갑자기 사노는 방송국 사람들이 왜 그 애들과 한패인지 궁금해졌어. 그때 마오카는 선생님이 기르는 작은 요괴무리 중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 주위를 보니 그게 위험에 처해 있었어. 망설이지 않고 선생님은 아래로 뛰어내려 구했어. 결과는 그 자신도 피해를 입었어. 다행히 학생들이 재빨리 반응해 큰 원을 만들어 S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어.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사람과 요괴를 구하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눈물 흘릴 거야. 사노는 그 후 하루아키에게 다음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어. 우리도 따라가다 보니 수명이 줄어들 뻔했어. 매는 웃으며 나도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어 라고 말했어. 다음날 요괴들은 모두 하루아키라는 특별한 선생님을 알게 됐어. TV에서 자신을 보니 멋지다며 자랑했어. 요약하자면 그 애들 덕분에 인터뷰가 대성공이었어. 비록 조금 미친 듯이 흥분됐지만 놀랍게도 메이 형 아마키가 봤는지 전화로 안부를 물었어. 그는 하루아키가 요괴학교에서 선생이 됐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 곧 고향에 축제가 있으니 그도 불려갔어. 그 녀석은 주말에 오사카로 가기로 했고 학생들이 듣곤 흥미를 보였어. 그 표정만 봐도
그 애들은 선생님과 함께 축제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어. 다음날 하루아키는 산호에게서 전화를 받고 자신과 동료들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 나와라며 말했어.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어.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음향사 문제가 생길 텐데 그 걱정이 커. 그 녀석은 신경 안 쓰고 단 하루만 있을게 라고 했어. 평소엔 선생님처럼 큰 소리 치던데 오늘은 너무 부드러워서 하루아키가 이상하게 느꼈어. 그래서 화내보라고 했더니 결과는 걔처럼 야단 맞았어. 잠시 후 네 친구들이 역에 도착해 먹고 마시며 사람을 기다렸어. 야시키는 여자라서 그런지 성가신 놈들이 와서 귀찮게 했어. 그 애들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녀석들은 웃기만 해서 너무 재밌어 보였어. 산호도 손들며 히타한테 가서 그 애 구해라고 했어. 막 나서려는데 하루아키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와서 그 못된 놈들에게 교훈을 줬어. 학생들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단 걸. 그 멋진 태도가 야시키의 마음을 흔들었어. 마오카는 그 후 가짜 선생님을 때리며 하루아키의 순수함을 더러비지 말라고 했어. 갑자기 싸우다 말고 진짜가 나타나서 모두 충격받았어.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어. 아마키는 형이라 항상 강하게 나와. 그 후 모두 선생님 차로 집에 가면서 놀랐어. 그래서 내 학생들이 요괴 학교에서 왔다는 걸 소개했어. 히타는 자리가 없어서 병으로 변해 비닐봉투에 들어갔어. 그 형은 요괴를 싫어하니 표정이 드러났어. 마오카가 물으니 선생님은 옛날부터 아마키가 귀신과 요괴를 싫어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메이오 세대에 물으니 엄마가 천엔에 산 거라고 본인도 안 챙겼어. 집 패션은 큰 사원 앞에 있어. 모두 흥미로웠어. 이미 가족들에게 상황을 말했으니 문제 없어. 아빠는 일찍 나가서 나중에 이야기할게. 네 애들을 먼저 집으로 데려가려는데 성가신 놈이 나타났어. 아들이 왔단 걸 보고 아빠가 안아오려 하다 세수에게 쓰러졌어. 마오카는 충격받았어. 선생님이 사람을 때린단 걸. 그 사람에 대해 묻으니 그건 아직 영혼이 풀리지 않은 유령일 뿐이야. 신경 끄라고 했어. 선생님 엄마가 나오니 모두 그 젊음에 놀랐어. 센소는 엄마에게 가족이 사원인 걸 비밀로 하라며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했어. 산호는 이미 알았으니 문제 없어. 그 녀석이 길거리에서 쓰러진 삼촌에 대해 묻자 그 여자가 요정이라고 말해서 의심을 풀어줬어. 그걸 외부인 취급받자 아빠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는 처음으로 손님이 와서 기뻐했어. 마오카는 센소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서 물었어. 요약하자면 성격은 지금과 별 다르지 않았어. 그 해에 아마키가 서기 시작할 때 하루아키는 아직 기기만 했어. 갑자기 교복이 날아가자 그 애는 서서 달려가서 주웠어. 그 장면에 모두 충격받았어. 교복에 대한 취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네. 갑자기 학생들이 그걸 보고 소름 돋았어. 전생에 그 옷에 문제가 있었나 봐. 아들의 일에 대해 물으니 그 애들은 가끔 하루아키가 똥을 맞아도 포기 안 한다고. 때론 동료에게 맞아도 말했어. 때론 맞아도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 듣고 나서 아마키는 그 티칭일이 안 맞다고 동생에게 그만두라고 했어. 그리고 손님을 밖으로 내던지며 하루아키가 학교를 그만두게 할 거라. 사람과 요괴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산호는 그 말에 화가 났어. 그 녀석은 교활하게 내가 사온 교복을 아직 못 줬다고 속였어. 듣고 나서 매는 반응하며 정말 그런가 봐? 라고 물었어. 그걸 보고 소름 돋아 그 애들은 문을 닫고 갔어. 두 형제는 그 후 싸우다 아마키는 네가 걱정돼 라고 했어. 학생들을 신경 쓰면 돌아가지 마. 히타는 그 후 침투에 아마키를 겁주니 기절했어. 그 애들은 그 후 집으로 들어가 설명했어. 아마키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요괴를 무서워해. 학교 때 그 녀석은 사람들과 싸우며 자신을 강하게 보이면 하루아키가 괴롭힘 안 당할 거라 생각했어. 그 때문에 학교 생활에 아무도 친구가 안 됐어. 결국 선생님은 잘못도 없는데 그 피해를 봤어. 그 안타까운 운명. 그 여자는 오늘 밤 사원에 축제가 있다고 말했어. 네 애들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했고 그들은 동의했어. 하루아키는 그 후 데리고 가서 보니 모두 흥분됐어. 마오카와 히타는 총 쏘는 곳에서 일하고 싶대. 하지만 상금이 너무 지루해 도시처럼 멋지지 않아. 그 작은 녀석도 친구에게 어떻게 더 재밌게 할까 물었어. 산호는 선생님 몸에 원을 그려 그걸 목표로 쏘게 했어.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흥분할 거야. 매는 여기서 요술 쓰지 말라고 엄중히 금했어. 누군가 알아보면 요괴로 의심받아 다시는 안 올 테니까. 하늘이 어두워지자 첫 손님들이 축제에 들어왔어. 쌍둥이 형제와 산호는 가게 하나를 지킬 거야. 아마키는 요괴를 믿지 않으니 정신을 차려서 도와주러 왔어.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자 매는 음식을 사러 가며 뭐 살지 물었어. 학생은 기회를 잡고 모든 메뉴를 나열했어. 부끄러움 없이. 그 후 두 사람만 남으니 아마키는 신경이 곤두서네. 질병이 불운을 가져오니 그게 미치면 이번 생은 끝장이야. 자기한테 요괴 퇴치임이 있으면 동생처럼 이미 쫓아냈을 텐데. 듣고 나서 산호는 깜짝 놀랐어. 그 가족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 가족은 세대가 지나면서 영역이 약해졌다고. 사원이 그냥 평범한 집일 뿐이라고 말했어. 듣고 나서 산호는 왜 네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었는지 알았어. 화려한 건 없고 그냥 평범한 사원이란 걸.
궁금한 건 하루아키의 강력한 힘. 후손들이 약해지는데 갑자기 강한 녀석이 나타난 이유. 형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이 특별한 요괴 퇴치 힘을 가졌다고 했어. 그 해에 아마키는 아빠에게 강력한 요괴를 가둔 문을 보여줬어. 아들은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받았어. 할아버지가 힘들여 봉인했으니까. 완전히 없애려면 고대의 첫 번째 존재만 가능할 텐데. 그 말 끝나자마자 아빠가 실수로 문을 부수니 요괴가 풀려나 복수하러 왔어. 결과는 아마키가 그 거대한 생물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어. 그 요괴는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거라. 맞서면 아마 죽을 거야. 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고 아들은 영혼을 안고 도망쳤어. 하지만 쉽지 않게 막히니 그때 밖에서 하루아키가 문을 두드렸어. 요괴는 아마키의 강력한 영역에 끌렸어. 동생이 연루될까봐. 하지만 문을 열자 하루아키가 영역을 터서 요괴를 없앴어. 그 광경을 보고 두 아버지와 아들은 충격받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그 힘을 가졌단 걸 알았어. 영역 때문에 아마키. 동생이 연루되지 않게. 하루아키는 밖에서 문을 열기 위해 애썼어. 그리고 영역을 터서 요괴를 산산조각 냈어. 그걸 본 두 부자는 충격받았어. 그리고 그 힘을 가진 걸 알았어. 귀여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의 손을 잡고 TV에 교복을 보러 갔어. 이 추억을 생각하니 아마키도 기뻐졌어. 그 멍청한 동생이 더 소중하니까. 산호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봤어. 꽤 이상하게 지금까지 하루아키는 그 힘을 몰랐어. 요괴가 있다는 걸. 산호는 가족이 말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요괴를 보자마자 영역으로 없애니까. 아마키는 그걸 항상 봤고 동생은 보지 않았어. 그래서 하루아키가 행복하게 살게. 비밀을 지킨 거야. 게다가 형은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해 염주를 만들었어. 그걸 풀면 세상의 요괴가 사라질지도 몰라. 산호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선생님만 왜 이렇게 특별한지. 과거 세대 중에서 아마키는 자신의 추측을 했어. 그 녀석에게 환생을 믿니? 첫 번째 존재가 하루아키의 힘을 가졌으니까 아마 그 고대인이 형의 쌍둥이로 환생했을 수도 있어. 산호는 그걸 안 믿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요괴의 존재 자체가 비논리적이야. 요약하자면 형은 동생이 학교 가는 걸 반대해. 요괴들이 영역에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그게 일어나면 자신도 슬퍼질 테니까. 그게 형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하루아키가 상처받을 테니까 산호는 그 녀석도 선생님처럼 나쁘지 않단 걸 알았어. 그래서 안심시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할게. 하루아키의 힘은 정말 크지. 하지만 학교 친구들에 비하면 신병처럼 나한테는 안 통할 테니까. 그래서 만약 담임 선생님이 요괴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면 제가 직접 막아줄게요. 그게 진심이야. 하루아키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형님은 말 안 해도 그렇고 어떻게 병신신의 말을 믿을 수 있지? 산호는 소리치네. 믿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보단 쌍둥이 동생이라고. 그가 하루아키를 믿고 지지해주길 바래.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위해서 지금 포기하면 이 생에서 다시는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될 거야. 진짜로 그 변태 같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멋진 구석이 있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점을 싫어하지 않아. 그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누가 그런 노력을 보고 비웃겠어? 그건 불가능해. 자신도 그 선생님을 좋은 교사로 생각하고 있어. 듣고 나니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달려가서 안아버렸고 둘이 수영장으로 떨어졌어. 하루아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요괴 학교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그 말을 듣고 형님은 충격받았어. 동생의 결의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병신씨는 물에 빠져서 복수하려고 담임 선생님을 아래에 가둬버렸어. 그 다음에 전기를 흘려서 관객을 끌어들였지. 다음날 가족들은 아들을 다시 직장으로 보내러 갔어. 가장 슬픈 건 아빠야. 어제 그 못된 자식이 발로 차더니 이제 아버지로 인정도 안 해주네. 아마키도 산호와 따로 이야기하러 와서 동생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동의했지. 그들의 기차가 출발하니 다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물어보니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네. 아마키는 밖에서 달려가며 동생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해. 그들은 쌍둥이니까 입모양만 봐도 서로의 말을 알지. 형의 지지가 있어서 정말 기뻐. 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아. 아마키가 따라온 건 그들이 잘못된 기차를 탔단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장면이 바뀌어. 얼마 후 백기학원에서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어. 마오카가 이 녀석에게 끌려가서 모두가 걱정스러워. 하루아키도 구하려고 달려갔는데 그만 끌려가 버렸어. 그냥 그렇게 운명적인 커플이 도구 창고에 격렬하게 충돌했어. 탄의 아버지가 과거의 생사의 고비를 넘겼어. 미키 선생님이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와 보니 동료들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쇼를 펼치고 있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깨웠어. 스포츠 대회 준비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야. 과연 그날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쿠라시 씨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신비로운 요괴야. 그는 대회가 끝난 후 하루아키가 반바지에 맨몸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장면을 목격했어. 듣고 나니 산호는 눈이 무서울 만큼 걱정됐어.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체육대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어. 요괴들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각 반은 서로 진지하게 경쟁해야 해.
듣고 나니 너무 기대돼. 그 학생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궁금해. 각 학년에 6반이 경쟁할 거고 총점이 가장 낮은 반의 벌칙은 사라지는 거야. 듣고 나니 모두가 겁에 질렸어. 하지만 교장이 말한 건 담임 선생님의 급여를 의미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들이 직접 안 했는데 왜 책임을 져? 하타나카는 소리치며 반대했어.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급여가 끊기면 어떻게 키우겠어? 하라아키는 신경 쓰지 않지만 뒤에서 응원하며 교장을 권력남용이라고 불렀어. 4명의 선생님이 급여가 끊기며 해고됐어. 동시에 하루 동안 헝거프로 가르치게 됐지. 듣고 나니 쿠라하시의 예언이 현실이 됐음을 알았어. 진짜 미쳤네.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도 교장을 안아봐달라고 애원했어. 이 창피한 장면이 다른 반 학생들을 웃음 짓게 했어. 그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이 사람 같지 않네. 하라아키의 착한 학생들을 보니 다들 표정이 엄청 진지해. 그들은 이 반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궁금해해. 히타에게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어보니 봐서 알잖아 그랬어. 그들은 이번 사건에서 선생님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킬 거라고 확신해. 자신들이 그와 함께 고생할 장면을 상상하며 머리가 아파. 잠시 후 하라아키에게는 릴레이 달리기 주제를 수집하는 임무가 주어졌어. 이건 쉽네. 그래서 그는 바로 동의했어. 나도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서 다른 반과 경쟁하게 했어. 첫 번째는 학교에서 가장 작은 학생들이야. 대표적인 코미디 스타는 마오카. 내 가장 친한 친구지. 친구들은 그 작은 녀석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어. 시작. 신호가 울리자 그는 강한 다리로 변신해 목표까지 달려갔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 강력한 변신을 보고 누구도 마오카의 작은 몸을 무시하지 못해. 그는 추첨으로 주제를 뽑아야 하고 그에 따라 시합을 완성해야 해. 작은 녀석은 산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몸을 한번 빌려달라고 했어. 반의 친한 친구들이 그 주제를 보려고 하니 보여줬어. 거기에는 친구라고 적혀 있었고 산호가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를 안고 목적지로 가야 해. 다른 아이들은 너무 이상하다고 쫓아갔어. 다음은 야시키 차례라서 하라아키가 열심히 응원했어. 이 게임은 주제를 뽑는 게 핵심이야. 어쩌다 보니 그녀가 뽑은 건 화산에서 나온 성검 엑스칼리버를 가져오는 거였어. 완전히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야시키는 말없이 달려가서 가져왔어. 옆에 경쟁자들이 겁에 질렸어. 이건 며칠 밤낮을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 그 후에 내가 가장 먼저 온 사람의 주제를 확인했어. 문제없네. 작은 녀석은 이 종이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동의했어. 마오카의 경쟁자가 뽑은 건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였어. 그래서 감히 보여주지 못해. 하라아키가 종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 잃어버린 척하며 마오카 쪽으로 던졌어. 그는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주워서 버렸어. 달리기 부분으로 돌아가서 히타가 마지막 출발이었어. 하지만 그녀가 안 오니 걱정됐어. 방금 말한 대로 그녀가 엑스칼리버를 들고 와서 자랑했어. 기숙사에서 가져왔다고. 화산에 갔을 때 가져왔는데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오늘 와서 이렇게 유용하게 됐네. 그 청년은 완전히 당황했어. 그도 출발했지만 서 있으면 베일 거라고 위협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에 적힌 임무와 씨름 중이야. 그래서 이건 기회야. 쉬운 주제를 뽑으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삶은 꿈처럼 쉽지 않아. 히타가 뽑은 건 비밀스럽게 싫어하는 반 친구와 달려라였어. 그는 너무 충격받아서 멈춰섰어. 누가 이런 걸 써서 우정을 깨려는 건지 속으로 욕했어. 이걸 못 이기면 분명 베일 거야. 그래서 그는 배제법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해. 여자애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 누구를 선택하든 다음날 아이들이 모여서 괴롭힐 테니까. 가장 나쁜 건 여자친구를 울리면 이 인생 끝장이야. 야시키는 여자지만 남자보다 장난꾸러기야. 게다가 어린 시절 친구라서 그녀가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엄마와 누나가 이걸 알면 나도 소금 장수가 될 거야. 그 애를 너무 아끼니까. 마오카와 산호는 착하고 착하니까 안 돼. 누드와 다른 애들도 기숙사에서 잘 지내. 친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는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 작은 녀석과 그 친구가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줬어. 덕분에 그는 마오카의 손에 종이를 보고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이 우정깨는 종이를 버리고 속임수를 써. 그 녀석에게 방금 산호와 한 주제가 뭐냐고 물으니 친구라고 했어. 그래서 잠시 빌렸어. 유감스럽게도 그는 구겨진 종이가 원하는 게 아님을 모르고 있었어. 마오카도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히타에게 줬어. 그는 이게 친구라고 적힌 종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빌렸어. 하지만 실제로는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거였어. 산호가 가고 있단 걸 알고 그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어. 실수로 도움을 요청했어. 그는 주제가 뭐냐고 물었어. 하지만 보기도 전에 끌려갔어.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는 그냥 갔어. 병신신이 손을 씻고 그를 안고 목적지로 데려갔어. 그 늪의 귀신은 정말 강해. 그 친구를 따라가면서도 다른 경쟁자들을 따라잡았어. 하라아키도 열심히 응원해서 히라가 더 신나. 그는 자신을 미친 진흙 폭풍이라고 별명 지었어. 듣고 나니 산호는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결국 그들은 1위를 차지했어. 친구들은 기뻐서 축하했어. 담임 선생님들도 달려와서 그 녀석을 안아주며 칭찬했어. 산호는 주제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꺼냈어. 읽고 나니 맨과 다른 아이들은 충격받아서 기절했어. 그가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은 산호였어. 하라아키는 웃음이 나와 이 주제는 유효하다고 발표했어. 히타가 다시 읽어보니 이제야 알았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갑자기 그와 그 친구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겼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친구를 잃지 않는 길이었을 텐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건 정말 엉망이야. 맨은 재미있어서 웃었어. 결과로 산호에게 맞았어. 그 청년은 설명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그는 앞으로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 하지만 나를 좋아하지 마. 이 오해는 황하에 뛰어들어도 지울 수 없네. 늪의 귀신은 속으로 울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게임은 계속됐어. 다양한 종목으로. 하라아키의 반은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서 선생님이 슬펐어. 류와 우타가와는 그 후에 기병팀에 대해 물었어. 자신의 지식에 따라 맨은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가장 강한 전사들을 만들었어. 미키는 기회를 이용해 적의 계획을 탐문했어. 결과는 쫓겨났어. 하라아키가 진지하니까 그는 이 친구와 제대로 겨루기로 했어. 하타나카는 동료가 너무 기뻐서 물었어. 이번 체육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워. 가장 기대되는 건 2학년 학생들의 기병 전쟁이야. 2학년 학생들은 각 반이 4다로나 5명으로 그룹을 나눌 거야. 그들은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반의 머리띠를 빼앗아야 해. 다른 반과 그래서 팀 배치를 적절히 하면 가장 큰 이점이 돼. 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점수는 각 반이 빼앗은 머리띠로 계산돼. 민우의 반도 선생님이 제안한 전술을 바로 따랐어. 오타는 거대 형태로 변신해서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입으로 삼키는 전술을 썼어.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점수를 빼앗을 수 없어. 반대로 이 그룹은 무효가 돼. 경기에 영향을 주지 못해. 하라아키는 자신의 계획에 자신 있어. 오타의 그룹은 운동이 약하니까 빼앗는 대신 이렇게 지키는 게 나아. 두 번째 팀은 산호, 아키엠, 야나기다가 포함된 신속기병팀이야. 마오카는 신비로운 팔로 변신해서 상대에게서 점수를 빼앗아. 이 방법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팀의 머리띠를 얻어. 유감스럽게도 작은 녀석이 말에서 떨어져서 패배했어. 빼앗긴 점수가 무효가 됐어. 다른 반들이 신속기병팀이 남긴 미끼를 쟁탈 중이야. 그걸 보고 쿠라하시와 누드의 그룹도 참전했어. 산호의 그룹처럼 주력은 아니지만 다른 반에 비해 여전히 강해. 적을 유인한 후 쿠라하시가 미래를 보고 겁을 주며 쉽게 머리띠를 빼앗아. 이 모든 계획은 담임 선생님이 세운 거야. 이렇게 불가능한 걸 해내기 위해 매는 각 사람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해. 그건 하라아키가 좋은 선생님임을 증명해. 학생들을 관찰하는 덕분에 동료들이 칭찬했어. 미키도 기병을 포위했어. 하지만 이 순간 구원자가 나타났어. 히타의 팀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날 수 있고 광범위하게 공격해서 모두를 지늘게 빠지게 했어. 다른 날 수 있는 요괴들도 보고 달려들어 점수를 쟁탈했어. 마에다는 물고기라서 피하기가 뛰어나. 모모야마와 아키의 비행 능력 덕분에 그야말로 무적 천하야. 여러 반의 동맹이 그들을 포위했어. 가장 중요한 순간 히타가 메스꺼워서 공격할 수 없게 됐어. 다행히 우타가와의 팀이 도착해서 백호 형태로 적을 땅에 짓눌렀어. 지금은 맨의 반이 가장 큰 이점을 차지하고 있어. 신속기병팀이 떨어뜨린 점수를 회수만 하면 승리야. 그게 다야.